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그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반 사항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의무에 대해서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나 자문 업무를 하면서 좀 이건 우수한 사례로 판단되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13개 정도 중대산업재해 측면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세션에서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체계 중에서 조금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대재해와 또 그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높은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좀 추려보면요.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 발표에는 이 지금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이 3가지 부분에 대한 좀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유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 관련해서 점검 체계의 미비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의 발견이나 개선이 실패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해진 업무를 이제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누락됨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급인 선정 관련해서 안전보건 역량 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했다거나 아니면 배정된 안전보건 비용의 적정한 집행관리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중대재해 발생과 이런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작동성이 있게끔 이제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3가지 중 첫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를 위한 작업 허가 절차 관련해서 우수 사례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는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이외에도 아까 김관우 전문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작업 허가제가 이제 수시 위험성 평가 연계해서 이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점검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차 신고 제도를 통해서 이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 등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제한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등이 이제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보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서 가장 첫걸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유해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확인 절차라든지 개선 절차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제 절차만 정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로 이러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작업 허가제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할 때에도 여러 관계 부서들, 현장 작업자라든지 관리 감독자, 또는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 또는 안전관리 부서, 이런 부서들이 전부 이제 관여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유해 위험 확인 개선 절차에 대해서 작업 허가제를 좀 활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작업 허가제가 그러면 좀 우수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작업 허가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좀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소개드리면, 이제 작업이 발생을 하면 작업 계획 수립을 이제 감독 부서에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 허가서 관련해서 작업 수행 부서 또는 협력 업체에서 이제 기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무와 안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허가서가 발급이 될 텐데요. 그 허가서 발급된 허가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그 감독부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보건부서라든지 공무부서에서도 안전보건부서에서는 이제 고위험 작업이나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의 적절성, 적법성,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공무부서는 이 작업 행동보다는 그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 환경, 작업 환경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독부서와 안전보건부서, 공무부서가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제 수행하고 분석을 하고 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컨퍼런스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작업 허가제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 작업 허가서가 사실 좀 형식적으로 작성이 돼서 어떤 이 작업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을 계속 그냥 활용하는 내에 멈춰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허가서가 현재의 작업 허가서가 해당 작업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및 각종 점검 결과라든지 종사자의 의견 청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정 개선 사례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수립된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느냐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허가서까지 검토가 되면 이제 작업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이제 TBM 실시입니다. 그래서 TBM 실시에서는 물론 이제 뭐 안전보건 정보나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의 어떤 일정 이런 거를 많이 논의를 하고 교육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가 중요합니다. 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와 별도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는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하라고 이제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허가제에 있어서도 작업을 실시 전에 TBM 실시를 할 때에 종사자의 의견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유해성 이런 거에 대한 청취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업 실시의 경우에는 작업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주를 계속 하실 거고 공무 담당자나 안전 감독자, 관찰자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 작업에서 그 위험 공종이나 위험 작업 시작 시에 이제 주요 시점에 입회하는 절차를 통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계속 상주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위험 지점에서 상주하거나 아니면 페트롤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작업 허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게 작업을 했다는 기록이나 문서 등은 반드시 전자 시스템 등으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작업 허가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로서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기존의 작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 허가제 내용 등이 작업 허가서의 내용 등이 적법하고 적절하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생산부서만 만약에 작업 허가에 관여를 하신다면 이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등 안전보건 관리 부서에서도 특히 고위험 작업이나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의견 반영하는 부분과 작업 종류별 이제 상주 관리 형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행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전수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현업에서 좀 질문도 많으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 부분이긴 한데요.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업무를 잘 충실할 수 있도록 평가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 기준이나 방법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런 분들의 이제 법정 직무는 최소한 포함시켜서 평가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아까 그 전 세션에서 이제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평가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평가표는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이제 간소화된 형태로 이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조금 구도화된 형태라는 것은 간소화된 형태라는 것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져 있는 법정 직무를 나열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하냐 양호하냐 이러한 식으로 체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좀 구도화된 형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정해진 직무에 대해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점수별 또는 등급별로 어떤 내용 어떤 정도로 요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된 형태든 구도화된 형태든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포함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기준 수립 시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직무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그 법정 직무 내용 결국에는 이 법정 직무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내용별로 현장 작동성 있게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측면에 어떤 항목들도 좀 포함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은 뭐 이제 배점제나 등급제 를 해도 되고 아니면 패스, 넘패스 이런 방식으로 좀 간소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이게 다른 업무와 반드시 이게 별도로 이러한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기존에 만약에 평가를 하고 계셨다면은 거기에 그 평가와 같이 시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거 자료, 그렇게 평가한 이유,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직무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회사에서 재량껏 조금 설계하고 이행하실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하실 부분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그렇고 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이제 그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평가 기준이 법정 규정 내용만 딱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양호 미흡으로만 표시하는 형태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안전보건 학범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어려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평가 기준을 고도화해서 각각의 법정 직무에 따라서 요구 수준을 좀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면은 이제 설계하거나 실제로 평가할 때는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러한 평가를 실적으로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한 수준으로 제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정, 관리 기준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대재해가 사실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4조 9호에 있는 협력업체 선정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급 관리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도급 용역 위탁 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를 일단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거나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 업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업체를 선정 시에 이제 안전보건 역량을 가진 업체인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업무 진행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져 있는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뿐만이 아니라 계약 중에 있어서도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그러면 협력업체의 선정 관리나 유지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의 선정평가 사례 관련해서는 이렇게 4가지로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이 평가 관리는. 그래서 선정 단계식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입찰 심사, 그다음에 준공평가, 정기평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단계식 평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우리가 주는 도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서류 심사로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제 우수 사례에서는 특히나 이 도급 업무에 고위험 작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대규모의 어떤 도급 작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 심사보다는 현장 실사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런 관련 부서들, 구매 부서라든지 안전 부서라든지 생산 부서 이러한 분들이 좀 평가팀을 구성해서 현장 실사까지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업체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그러한 시설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 제반 여건들을 구비한 업체인지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입찰 심사가 돼야 되는데 입찰 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이 4조 9호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점수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낮은 점수로 설계하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낮더라도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 심사에 있어서도 이제 안전 관리의 점수는 일정 부분 이제 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총 점수가 높더라도 안전 관리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찰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건을 조금 저희가 첨가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평가도 이제 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작업 완료 후에도 이제 기존에 선정 때 얘기했었던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행 수준이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작업 기간이나 이런 게 적정하고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기존의 사정평가에서 했던 부분과 이제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 계속 있었다면 차후에는 이제 협력업체 풀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나중에 페널티를 이제 부여한다거나 이러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정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기 평가도 중요한데요. 정기 평가는 이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평가 항목에 변동이 없는지, 그러니까 선정할 때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작업 중에 어떤 그러한 게 이루어지질 않는다,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또는 고의나 아니면 과실로 어떠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러한 이벤트에 관련해서 또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나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 평가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정 관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시뿐만이 아니라 계약 중에도 평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평가 점수나 등급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재계약 등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이러한 선정 단계식 평가, 입찰 평가, 준공 평가, 정기 평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시적인 또는 사내 도급이라든지 상시적인 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인 경우에 이런 걸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도급의 작업이 상당히 단순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있거나 그런 데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도급의 종류나 아니면 사회 도급인지 사내 도급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사회 도급이나 아니면은 그 단순한 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좀 간소화된 형태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